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브리지 동아시아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일전쟁 그리고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조선에서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했던 전봉준과 그를 따르는 농민군들의 경우에는 의대들을 진압하려 했던 조선 정부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관군을 격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조선 최대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역을 장악하게 되자 조선은 큰일이 났다.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일이 난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동학농민운동을 제압하지 못했던 조선 정부는 누구에게 이것을 제압해 줄 것을 요청하였냐면은 바로 청나라에게 그것을 제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청나라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때 조선 정부를 도와주면서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할 수 있었고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데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청나라는 이번에도 조선을 식민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군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다만 갑신정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는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맺어졌는데 거기에서는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동등하게 군대를 보낼 권리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 그런 것들이 결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자 일본도 역시 텐진 조약에 근거해서 조선에 군대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는 조선에서 청나라, 일본 양국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지게 되자 동학농민군과 전주 화약을 맺으면서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한 내부적인 혼란을 정리하고 양쪽 군대에게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적 개혁을 30년 이상 진행해왔던 일본은 이번에야말로 청나라를 몰아내고 조선을 식민지화할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돌아갈 것을 요구했던 조선 정부의 요청을 무시하고 청나라와의 전쟁을 도발하였으니 그게 바로 청일전쟁이었고 1894년에 조선에서 벌어진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본군의 경우에는요, 잽싸게 경복궁을 점령을 합니다. 경복궁을 왜 점령을 했냐면은요, 지금 조선 정부는 자꾸 청나라에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청나라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조선 정부의 민씨 일파 같은 이런 세력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복궁을 점령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여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조선의 개화파들로 하여금 조선의 내정 개혁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후에 1894년과 95년에 전개된 갑오-을미 개혁이에요. 자, 일본은 왜 조선에 대한 내정 개혁을 강요하였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선과 일본의 모습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조선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기 위해서 개혁을 강요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죠? 보수적인 민씨 일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어서 자꾸 청나라 세력들을 끌어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여줄 개화파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 개혁을 강요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한편 일본군의 경우에는 거기 교재 지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선에서 벌어진 이 청일전쟁에서 청나라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대표적인 전투를 꼽아보자면은 바다에서는 풍도해전, 육지에서는 평양전투 같은 것들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풍도해전에서는요, 청나라가 양무운동을 통해서 만들었던 영국과 독일로부터 최신식 함대를 사와서 구입해서 동아시아 최강의 함대라고 자부했던 무엇? 청나라의 북양함대가 이 풍도해전에서 일본 함대에게 그야말로 박살이 나버리고 맙니다.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 북양함대와 일본 함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양무운동과 메이지운동의 차이였다라고, 메이지 유신의 차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양무운동의 경우에는 의식과 제도에 대한 개혁이나 정치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은 근대적 개혁 시도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예를 들자
얘기하자면 여전히 보수적인 관료들, 보수파들의 권력을 잡고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특히 뭐 서태후 같은 이런 어떤 보수파들의 권력을 잡게 되면서 서태후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청나라의 보수파들의 권력을 잡게 되면서 북양함대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서 이들이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의식과 제도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고스펙의 함대를 구성하긴 했지만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보수적인 세력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근대적인 개혁을 추구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 일본 함대 같은 경우에는 의식과 제도에 대한 개혁도 함께 동반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함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일본 함대의 경우에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도 충분히 양성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풍도회전에서 청나라의 북양함대가 괴멸하게 되면서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청나라의 첫 번째 근대적 개혁 시도는 실패하였음이 확인되었다라는 것이고, 메이지 유신이 이 양무운동보다 훨씬 더 성공한 근대적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청일전쟁에서는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요. 청일전쟁을 마무리하는 조약이 일본의 시모노세키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약을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되면서 청나라의 경우에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청이라고 하는 강력한 라이벌을 제거해냈던 일본은 이후에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하면서 조선의 식민지로 만드는데 크게 한 발 앞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한 발 크게 다가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들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시모노세키 조약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느냐? 첫 번째, 전쟁에서 진 청나라는 일본에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 기억으로는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대략 한 은 2억냥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형로부터 막대한 배상금을 받았던 일본은 그것을 전부 다 또다시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을 합니다. 잠시만요. 왜냐면 지금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데 크게 한 발 다가서게 되었잖아요. 그죠?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어냈던 일본은 재미를 본 거죠. 그죠? 더욱더 군사력을 강화해서 더욱더 큰 것들을 얻어내려는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더 큰 이익을 얻어나가고자 청나라가 일본에게 지불한 배상금을 전부 다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또한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랴오뚱 반도와 타이완 땅을 넘겨받습니다. 이런 내용도 시모노세키 조약에 들어가 있어요. 자, 알다시피 랴오뚱 반도는 여기 있고 타이완은 여기 있는 지역이죠. 그죠? 자, 일본은 왜 이 지역들을 청나라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느냐? 이런 지역들은 섬나라인 일본이 바다를 통해서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과도 같은 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일본은 청으로부터 지불받은 배상금을 군비 증강에 전부 다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제 조선을 넘어서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땅들이 또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랴오뚱 반도와 타이완을 얻어내면서 일본은 청으로부터 대륙 진출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얻어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또한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는요, 청나라는 조선을 자주 독립국으로 인정한다라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일본이 조선이 독립국이라고 하는 것을 자주적인 독립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넣은 조항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청나라가 조선을 자주 독립국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청나라는 지금까지 조선과 맺어왔던 전통적인 조공과 책공의 관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음을 인정한다라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따라서 청나라가 조선을 자주 독립국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조선이 중국과 맺어왔었던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질서가 완전히 붕괴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서 그 어떤 권리도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은 청나라의 그런 어떤 개입이나 간섭 없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데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일전쟁의 결과는 무엇이냐? 청나라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물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어졌던 일본과 청나라 사이의 경쟁은 결국 청일전쟁을 끝으로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편 선생님이 방금 앞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일본은 청일전쟁을 도발하면서 한편으로는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에 대한 내정 개혁을 강요하였다. 그 외 갑오 을미 개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갑오 을미 개혁은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조선에게 강요하였던 근대적인 개혁이 바로 갑오 개혁과 을미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1894년과 1895년이라서 각각 갑오 을미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각각의 별개의 개혁이 아니라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근대적 개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갑오 을미개혁은 누가 주도했냐면요,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정권을 잡은 계약파들이 주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죠? 일본의 경우에는 자꾸 청나라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보수적인 민씨 일파들을 몰아내고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계약파로 하여금 내정개혁을 강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이후에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의 입맛에 맞게 조선의 현실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본 정부는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계약파들에게 조선의 권력을 쥐어주고 근대적인 개혁을 할 것을 강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갑오 을미 개혁의 경우에는 일본의 입맛에 맞는 일본의 의도대로 움직여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들이 주도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유사하게 문명 개화론적인 개혁으로 전개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의식과 제도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혁의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일본의 입맛에 맞게 전개된 개혁이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처럼 문명 개화론적인 성격이었다. 갑오 을미 개혁은 문명 개화론적인 성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왕실과 정부를 분리시킵니다. 조선의 왕실, 일본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고종과 민씨 일파들을 이 정부와 분리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어떤 발판을 또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대적인 내각제를 시행을 해요. 그러면서 조선의 전통적인 육조 체제를 팔아문 체제로 바꾸고요. 팔아문 가운데 탁지아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여금 재정을 일어나 조선의 모든 어떤 그 경제적인 것들을 다 관리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이것 때문에 안 보이지 않나요? 네, 잘 보이네요. 자, 근대적인 내각제를 실시했었다. 조선의 정부 조직과 정부의 제도, 정부 조직과 제도를 근대적인 형태로 바꾸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육조 체제를 팔아문 체제로 바꿨고요. 여기저기에서 조선의 여기저기 여러 정부 기구에서 나누어서 조선의 돈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의 돈 관리는 전부 다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듯이 탁지아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여금 조선의 모든 돈을 다 관리하도록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과거 조선의 육조체제나 이 조선의 정부의 재정을 여러 군데의 정부 기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근대적인 형태의 정부 조직과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조세 제도를 합리화하여 조세 제도를 합리화했다, 세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조선은 세금을 어떻게 걷어왔느냐? 전통적으로는 쌀이라든지 아니면은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세금을 걷어왔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 당연히 내기도 불편하고 걷기도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세제도의 합리화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세의 급납화 같은 것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세금을 뭘로 내게 하였다? 돈으로 내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쌀이나 면 이런 것들로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내기도 쉽고 걷기도 쉬운 합리적인 세금 제도의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근대적인 세금 제도를 마련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갑오개혁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 신분제를 해체하고 노비제를 폐지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죠? 일본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된 개혁이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처럼 문명 개화론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신분제가 드디어 해체되고 노비제도가 폐지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갑오개혁의 내용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갑오개혁이 진행이 되면서 신분제가 해체되고 노비제도가 폐지되었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양반들에게 굽신거리던 노비가 양반한테 대놓고 반말하거나 너랑 나랑 똑같은 인간이야 라고 하는 이런 세상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법적인 폐지였던 것이고요. 실제로 조선 사회의 신분적인 질서나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는 데까지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신분제와 노비제도가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해서 폐지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을미개혁에는요, 이때부터 이제 태양력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고요. 또 상투를 트는 것들을 이제 금지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는 단발령, 서양식으로 자르는 단발령 같은 것들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갑오을미개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비록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진행된 개혁이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또는 조선이 정말로 필요로 했던 아주 좋은 근대적인 개혁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근대적인 내각제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돈으로 내게 한다든지 신분제의 폐지, 노비제의 폐지, 태양력의 채용 같은 이런 내용들의 경우에는 나름 조선이 근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신분제의 폐지나 노비제의 폐지 같은 것들은요, 동학농민운동에서부터 쭉 요구되어 왔던 주장들이고요. 그 외에도 갑오개혁에는 지금까지 조선에서 금지되었었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든지,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서 혼자 남은 부인이 다시 한번 재혼하는 것을 허용한다든지, 또는 연좌제의 폐지,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나까지 처벌받아야 되는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이 폐지되는 등의 상당히 이 당시 조선의 농민들이나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요구되어 왔던 그런 어떤 개혁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조선에 실제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갑오을미개혁은 나름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혁이었지만은 다른 훌륭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조선에 필요했었던 개혁이 진행된 것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갑오을미개혁의 경우에는 일본이 조선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바꾸기 위해서 강요한 개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일어난 개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작 조선에게 필요했던 근대적 개혁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빠졌느냐? 조선이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군사제도의 개혁 같은 것들, 이런 내용들은 갑오을미개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또한 단발령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을미의병이라고 해서 단발령 같은 것들에 반대하면서 의병활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사실 이러한 어떤 것들, 나름 조선에 필요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당시 조선 사람들이 공감을 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도 갖는 것이 바로 이 갑오을미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청일전쟁과 갑오을미개혁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 갑오을미개혁의 경우에는요,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삼국간섭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광파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런 개혁들이 일단은 발표는 됩니다만은 사실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학교 나오셔서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